방금 소개받은 이봉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아동기본법 또는 이제 아동복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집단매를 하는 목적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흐름에서 저희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할 것인지, 또 아동복지법이나 아동기본법에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먼저 발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제가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잘 정리가 저 나름대로는 했으니까, 특히 그 정부의 70년 동안의 복지 역사를 제가 대강 이제 전체 리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모든 법, 그리고 모든 법이 아니라 이제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 그리고 정책, 또 정부에서 항상 발표하는 정부의 업무 보고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바라보는 아동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다 리뷰를 하면서 정리를 한 자료들입니다. 오늘 그 발제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법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가 법을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법률은 몇 개 될까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법률. 네, 104개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아동 권리, 아동 보호, 아동 복지, 아동 정책에 대한 법은 몇 개일까요? 법이 6개예요. 그럼 104개 중에서 6개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복지부가 하는 여러 업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동 복지, 아동 보호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게 아동 권리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포션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포션이겠다 하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한번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복지를 전반적으로 크게 한 3개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걸 우리는 사회보장이라 그러는데, 국가와 그다음에 사회,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는 국민들이 이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가난할 때,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회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국가와 사회가 적어도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것. 그 카테고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5개 사회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노인 요양보험, 이런 5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진 거를 우리는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공공보조라고 해서 국가가 꼭 너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라 하든지 지금 노인연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90% 이상 전부 다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를 우리는 공공보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사회서비스인데, 그 사회서비스 안에 예를 들어서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동복지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건복지부의 전체 법률 얘기 드렸고, 거기에서 아동과 관련된 법률 얘기 드렸고, 그러면 기본법이라는 이제 법 전체 중에서 기본법은 아까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기본법은 몇 개 정도 될까요? 기본법은 4개예요, 4개. 그런데 이제 그런 포션을 갖고 있는 아동복지 쪽에서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한 15분 정도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우선 아동복지 정책하고 이제 관련 법하면 정책이 훨씬 좀 범위가 넓어요. 그다음 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그 밑으로도 여러 가지 더 하위 단계의 이제 법령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정책은 어떻게 흘러왔으며 법은 몇 가지 종류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권리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제 아동복지 정책을 크게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 생기고 나서 61년도까지는 이제 법이 없는 50년대 1945년 정부 수립하고 48년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서부터 61년 때까지는 특별히 법이 없이 그냥 정신없이 저희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1년에 아동복리법이라는 법이 최초와 이제 원법이고 그 법이 지금 아동복지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2년에 1년에 아동복리법 이후에 법이라는 것은 계속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돼요. 전부 제정이라 해서 법을 어느 정도 틀을 다 바꾸는 거를 전부 개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개정도 있고 그럼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아동복지법은 변화됐을까요? 시기로 보면 벌써 6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61번이에요. 61번을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계속 사건이 생기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전부 개정, 그러니까 적어도 틀을 바꾸는 개정은 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61년에 아동복리법 제정이 돼서 구호를 중심으로 한 복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81년에는 이제 구호에다가 전체 아동복지를 감안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 8월 정부 개정 때 아동 이익을 우선한다. 이런 형태의 개정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번 50, 60년대 아동복지가 태동이 되고 70년, 80년대는 아동복지에 대한 어떤 기반도 조성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아동 정책에 대해서 뭐 거의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성숙한 단체 상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년에 저희가 아동 권리 협약을 국가가 비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준을 한다는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조항들이 국내법에서 이거는 싫어 해가지고 유보하거나 비토를 한 거 아니고는 거의 다 이제 정부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법 전부 다 법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그냥 뭐랄까 전체 정책이 있으려면 기본 계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양이 적고 분야가 좁기 때문에 아동정책 기본 계획도 지금 제1차, 2차밖에 역사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호 중심으로 했던 복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4페이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좀 보시면 가서 일일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7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쓴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이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2012년 된 근거를 토대로 해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해서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 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아동의 종합 실태 조사를 하자 하는 부분들을 넣어서 제1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꼭지를 보시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 이것을 저희가 그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 그 뒤에 건강한 삶, 안전한 삶, 뭐 또 이런 것들이 그 아동복지 협약,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여러 가지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16개 중점 과제 그리고 158개의 세부 과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동 정책이 복지 분야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과제는 158개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점으로 찍힌 거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이제 도입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근 건데 20년부터 24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시면 거의 그 1차 기본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단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아동을 포함하여 라는 조항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요 과제가 아동 권리 존중 실현, 그 다음에 아동의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렇게 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추진 기반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점유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변화를 강조해서 가정 양육 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씩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의 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근 정부가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부가 되자마자 국정 현안 안전 점검 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것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네이밍을 잘하니까 포용국가에 대한 아동정책을 네이밍하고, 이제 전략으로서는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권리 자체가 아예 정부의 그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주요 과제로 하면서 16대 이제 과제, 또 40개 소과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 그 배경에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아동권리협약을 이렇게 권리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각 부처가 이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깍지를 보시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따른 5, 6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에 변화된 국내법 제도를 추가해서 이제 만드느라고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이름으로 네이밍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17회 아동정책 조정회의에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이게 이제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이 철학에 따라서 아동정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대 분야,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 성장 기회의 보장,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다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의 꿈과 희망, 의사를 존중하는 이런 이제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해가지고 10대 과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의 이제 70년, 61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62년 지난 데까지의 그 안에 속해 있는 아동 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란 정책은 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되면서 차별금지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하는 것이 아동 권리 증진 정책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개념화했고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대한민국 아동 총회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아동 권리 포럼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인식되는 여러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 권리 증진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동 권리 헌장은 2016년에 되고, 또 아동수당법은 2018년, 또 그 아동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동 권리 증진 정책의 주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 또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다 아동 권리 증진 정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맨 밑에 꼭지를 보시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어서 이제 그 아동권리 기본법, 그러니까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 정책에서 또 큰 이제 틀이 하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정책. 그래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정책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발굴, 보호 강화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윤석열 정부가 아동정책 추진 방안과 별개로 아동학대 위기 사례, 발굴 체계 이런 것들로 더 강화를 시켰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조사 대상이 미포함되거나 요새 최근에 문제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대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꼭지 중에서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입니다. 협력으로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2020년 10월부터 이제 공무원들도 전담 공무원 늘리고 그다음에 보호 전문기관을 늘려서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아보전은 사료관리 전담기관으로 이제 바꿨다 하는 게 20년 12월입니다. 요거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 만든 그 아동 학대 위기 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는 우선 그 아동 안전의 최우선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그럼 정책은 제가 크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훑었고요. 두 번째 아동 권리 관련 법은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연령 구분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조항들, 그래서 헌법은 아동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고 연소자, 청소년이 이제 저희들이 아동이구나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동 개념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이거는 이제 아동권리 협약에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에 있고 또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아동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복지법은 제정과 개정 합쳐서 61차례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전부를 개정한 것은 3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아동복리법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나 목적에서 저희들이 기본법이든지 모든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이 뭐를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이제 모든 법에 그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18세 미만,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출생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복지를 보장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정의 부분에서 2조 1항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하는 그 조항. 저희는 그거를 차별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또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그리고 제4조에서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아동권리가 뭐냐 할 때는 정부가 얼만큼 아동한테 권리를 주느냐, 수급이 얼마만큼 아동에 대해서 이제 수급권이 되든 권리가 되든 돈이 되든 그
그거가 얼마만큼 보장돼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아동 권리 보장의 주 요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조금 병렬적으로 또 선언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제 수급권에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수급권 자체가 좀 취약하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권리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형태가 복지법에서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강화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201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에서 나타난 사항이다. 그리고 그때 2016년에 아동은 원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 아동을 보호할 때 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종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그래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책무를 부여를 했고, 그 다음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매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아동 정책의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반영을 신설을 했습니다. 2016년. 이제 이런 조항들이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아동학대 그럼 예방 교육과 홍보 부분은 이제 그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연 1회 모든 아동복지 시설장, 영유아,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이런 분들한테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교육을 하게 하고 연 1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은 신고자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교육시켜라.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아동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는 아동보호조치, 그 다음 두 번째 친권 행사를 어떻게 제한하고 친권이 상실되는지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이라든지 또 저기 댁에 가서 한번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법률 중에서는 아동복지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와 관련돼서 이제 아동협약을 우리나라가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이제 세계에서는 유엔에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있었고, 우리는 91년에 비준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비준되어 있는 항목은 다 우리나라 법률로서 또 유효하게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그 국제협약이 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6개국. 그래서 가입국이 되면 5년마다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내고 심의를 받고, 그 심의에 대해서 공고를 받으면 공고에 대해서 다시 법을 고치든지 정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54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서 이제 1조부터 42조까지는 실제적인 아동 권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을 어떻게 이행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념은 차별의 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명 존중, 아동 의견 존중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쳐서 인간 존엄성 자유를 보장해라. 그리고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생존권이 존중되고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는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4년 이후에 현재 그 4차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1차는 94년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96년에 유엔에서 유보 조항, 우리가 유보했던 조항들에 대해서 유보하지 말고 그것도 이행을 하도록 너희들이 협약에 넣어라 하는 것들을 1차 보고서가 있었고요. 또 2000년에 이제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유엔은 심의를 해서 이제 03년도에
아동 예산을 좀 더 확충해라. 전체 예산에서 아동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3, 4차 보고는 08년에 심의를 했고, 저희가 제출을 했고, 심의는 이제 11년에 심의가 됐는데,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좀 더 철저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최근이 이제 5, 6차 보고서입니다. 17년에 제출을 했고, 19년에 이제 유엔에서 최종 견해, 정부 눈에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7차 국제 보고서를 내는 것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아동권리법도 뭐 되도록이면 이하백의 내용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5,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는 이제 그냥 자료를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와 별개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간 2번 보시면 아동복지법과 함께 개정이 됐다. 그래서 가정 내 훈육이 그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 그리고 국가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요. 주로 이거는 이제 부모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이제 3번 한번 보시죠. 3번 보면 아동학대 범죄가 특별법이면서도 범죄 처벌 절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법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5번을 보시면 아동학대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가중처벌 대상인 학대치사 이런 것들은 다 형법에 의해서 이제 같이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아동학대에서 아동보호자, 아동학대 이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용어와 똑같은 뜻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법이 같이 이제 그 현장에서는 같이 그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2번을 보시면 아동학대를 두 번째 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는 아동복지법과는 다르게 보호자로 한정해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뭐 나머지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더 우선해서 특례법이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의 예방 내용이라든지 또 아동학대 사건의 절차상 특례 또 아동보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 이제 보호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부족할 때는 판사가 내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명령입니다. 이제 14페이지 아동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법이 있고요. 또 민법에서는 주로 친권자 부분을 많이 아동 이런 관련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5페이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동 기본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추진을 해왔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아동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이어서 특히 2022년 그 정부가 바뀌고 한 2달 동안에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포럼이라고 해서 한 2달 동안에 5번의 이제 제정을 위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여러 절차에 따른 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여론에 대한 형성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5차 기본법이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차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1, 4차 토론을 이제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아마 정부가 이 교수들한테 아동기본법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그 백인 원탁회의라고 해서 아동기본법을 같이 추진을 하던 민간의 유니세프라든지 아동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백인 원탁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 강원식 의원한테 이제 아동기본법을 이렇게 발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을 준 것 같고요. 그 다음 16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아동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 그래서 저번에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있거든요. 2004년부터 매년 하는 아동총회에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나에 대해서 이런 권리가 있다, 국가는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내요. 그 의견서 안에도 아동복지법을 빨리 해달라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2022년, 2021년에 정부 계속 추진해 오던 거예요. 계속 정부하고 관계없이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국회에서 두 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 이미 이제 그때 저희들이 알은 거고, 그전에는 정부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고, 아동 권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새 기관을 정부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준정부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있고 2019년에 이미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이제 아동 보호와 관련되는 기관들에 대한 같이 체계를 갖춰가고 있고, 그 안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뭐 만드는데 협력하고 있고, 대부분 다 정책에 대한,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지원을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16페이지 3부터가 전문가들 영역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그러면 이제 기본법을 만든다 할 때는 기본법은 몇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 뭐를 목표로 하는지 하는 목표하고, 그럼 이 법에서 이상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 그게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무가 들어가야 되고, 사회는 어떤 책무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 개별법하고는 어떤 연관의 체계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기본법에서, 일반적인 모든 기본법에서 이렇게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아동복지법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아동복지법이 61차례 이제 재개정을 통하고 전면 개정한 거는 3번이에요. 하나는 이제 권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거.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너무 심하니까 아동학대를 이 아동복지법에서 주요 테마로 들어오느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에, 하나는 이제 일반 보호가 아니라 아동이 전체 보편적인 아동을 하나의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보호 측면이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 권리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형태로 전면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면 개정에 이제 따라서 하는데, 그럼 아동기본법은 왜 하는가? 그럼 이제 여기서 있는 아동기본법에 지금 몇 번 원탁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쭉 다시 정부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아동복지법에 속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규정을 많이 했어요. 다만 이제 양금희 의원 법하고 강원식 의원 법안은 의원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갔고요.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생각하는 법률안은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그러면 무슨 이념과 무슨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까라고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본법은 이제 기본법이 그 밑에 개별법들을 갖고 또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핵심 원칙 또 법에 따라서 아동의 그 법에서 이익은 누가 실현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조항을 규정을 하면
지금 아동기본법에 한 73개 조항인가 돼 있어요. 조항이. 그 아동복지법에 있는 조항들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있으면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부처의 부령이 있고 그리고 또 막 밑에 단계로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뭐 매년 업무 이런 식으로 업무해라 하는 업무 규정도 있을 거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쌓여져 왔는데 그럼 아동기본법을 만들면 다시 다 그거를 지금 아동기본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어떤 체계로 할 건가 가능할까 실제적으로 하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의 연령 기준이 청소년 기본법 뭐 다 다른데 그럼 아동 기본법이란 기본법을 만들면서 연령을 그러면 다 통합해서 뭔가를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아동권리 협약에 보면 협약에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적, 행정적 뭐 이렇게 뭘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미 협약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찬성 논리는 그동안에 그 아동기본법을 정부가 쭉 추진해 오면서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논리는 뭐 지금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전윤성 변호사님 판단한 것, 또 저도 이제 중간중간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동기본법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제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그대로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책무도 규정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럼 그 책무하고 아동복지법에 있는 책무들은 얼마만큼 균형적으로 갈 수 있을까? 또 이념이랑 목표가 이미 아동복지법에서 권리가 다 들어왔거든요. 아동 최선의 이익도 다 들어와 있고 그렇게 다 있는데 다시 기본법에서 중첩해서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법에서 개정을 하면서 수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처라는 게 한번 그 기본법이 해당 부처에서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러니까 아동을 담당하는 국에서 아동정책과가 있고 아동권리과가 있고 아동보호과가 있고 이런 그 과에서 어쨌든 간에 기본법 하나가 복지부에 기본법이 4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본법 하나 들어오면 위상이 쓰죠. 또 그 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의 책무, 사회적 책무 그러면 기관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이제 그러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동복지법이 막 이제 누더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번듯하게 하고 싶은 부처의 이제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면 정부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이제 만들고 싶을 거고 이게 이제 부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달라서 이게 가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판단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법률이 102개가 있는데 기본법이 4개가 있다. 또 102개 중에서 아동과 관련된 법은 6개밖에 없다. 또 아동복지법은 61번에 이제 재개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부 개정은 하나는 여보 아동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 두 번째는 기본 이념을 신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7월 13일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그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같다는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생기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해가지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하는 게 2000년도에 들어왔던 이제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12년에 이제 권리 보장이라는 것을 12년에 다시 넣은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라든지 기본 개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이제 분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료를 좀 보시면서 또 토론에서 우리 주효순 목사님 또 많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듣고 토론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이제 그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예.